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전략적 방향성을 다시 가다듬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발제 조은상 박사님을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조은상 박사님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반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을 시작을 하게 된 것도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출입 금지 명령이 하달돼서 저는 1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했더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이번에 제가 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신백강 박사님께서 맞은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행히 차를 갖고 오셔가지고 황미경 선생님하고 연락이 돼서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제가 그 차에 동승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못 들어오게 되면 참 이 심포지엄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중도 유적 복원을 위해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게끔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조만간에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중도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늘이 도우면 분명히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유적지의 대부분이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당군조선의 유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는 요한문명. 근데 중국에서는 그것이 당군조선의 유적지라고 안 하죠. 그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춘천 중도에서 발굴된 이 도시 유적, 당군조선의 유적지임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 춘천 중도를 비롯한 이 유적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빨리 세계유산 그리고 국가유산 등록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당군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재 등록을 지연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도 유적의 그 보존 방안을 세계유산 등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유산에 등록된 그 고대 도시가 제가 찾아보니까 279개에 해당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다 오늘 소개를 못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다행히 제가 한두 달 전에 세계 고대 도시 문명 탐구를 위해 가지고 터키에 참 묘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스 해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바로 그 에페소스입니다. 3000년 된 그곳, 그리고 또 놀랍게도 터키에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유적지가 발굴됐는데 12,000년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한국의 중도 유적지를 세계유산에 등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사실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에페소스 고대 도시는 3000년 전에 3000년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중요한 도시이고
이 도시는 에페소스 성곽이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이 터키 기가 보이는 데가 그 성곽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이 사도 요한 성당이라고 해서 지진으로 붕괴되고 했지만 그 폐허가 여전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에페소스 고대 도시라 해서 거기서 한 10몇 킬로 떨어진 곳에 지금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이 고대 도시의 그 모습들입니다. 제가 갔을 때 정말 수천 명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 고대 도시와 에페소스를 보기 위해서. 극장도 있고요. 원형 대극장도 있고 정말 무너진 기둥 그 자체가 바로 유산이더라고요. 세계 유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한국 식당이 다행히 있어서 들렀습니다. 들러서 아유 여기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한국 사람은 옵니까 했더니 매일 300명이 관광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300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중도가 만약 그죠? 춘천 이곳이 제대로 유적지가 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올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이 에페소스의 그 아르메티스 신전이라고 해서 그 신전은 다 붕괴되고 오직 하나, 탑 하나가 있어요. 예. 강아지만 지키고 있지만 이거를 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질 무렵에 가서 다행히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페소스에는 또 따로 에페소스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여주는 실내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수십 유로예요. 한 3만 원 이상 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불한 거는 박물관뿐만 아니고 에페소스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성모 마리아 돌아가시고 승천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또 터키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거의 50유로인가를 지불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불한 게 거의 100유로가 넘습니다. 예. 그냥 입장료만 해도 벌써 한 15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다면 10,000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예, 다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8시간이나 비행기가 2시간 거리인데 차를 타고 가면 이틀이 걸리고요. 기차 타고 가도 16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너무 멀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수십만 원을 제가 또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데 독일의 고고학자 슈미트가 1994년부터 20년에 걸쳐서 그 제자와 더불어 가지고 발굴을 한 것입니다. 원형의 돌무덤 비슷한데 보면 비석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비석으로 보여요. 그 사람들은 T자형 거석 기념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석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니까 비석은 상단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어쩌면은 세계 최초의 비석이고 어쩌면은 우리와 연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심정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증을 찾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독일 고고학자는 바로 이 퀘베클리 테페가 12,000년 전에 석기시대 건축물을 건설을 했고 이곳은 농업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신전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숭배한, 그죠?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우리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그 오래된 이야기들. 그 다음 페이지요. 둥그런 원형 재단. 뭔가 연상이 되지 않나요?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여기도 하루에 수천만 명이 그냥 떼를 지어서 옵니다. 이것만을 보기 위해서. 예. 가로, 세로 지금 이, 유적지는 한 70m에서 한 100m 정도의 지름이 있는 곳을 이렇게 원형을 보존해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불, 3만 원을 티켓비로만 지불을 했습니다. 비행기 값은 한 30만 원 이상 들었을 테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수십 년 전에 트로이 유적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슐레이맨이라는 비즈니스맨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이게 신화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3단계에 걸쳐가지고 이 유적을 발굴하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장소에 가서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해서 조수가 빌레름 데르프 펠트가 결국은 24년에 걸쳐가지고 트로이 유적을 발굴을 한 거예요. 신화가 아니고 역사가 된 현대 고고학의 현장입니다, 저게. 예. 너무나 놀라요. 우리가 당군조선에 대해서 신화로 알고 있는데 신화가 아니고 사화입니다. 역사의 이 얘기예요. 그것부터 우리는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시다라는 걸 지워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은허, 그죠? 은나라죠. 제가 은나라 은자입니다. 제가 유네스코 근무할 때 중국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내가 은나라 은자에다가 상서로울 상자를 했더니 정말 이름이 블레싱이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은나라 은자가 우리 동이족의 문화더라고요. 문명이고. 근데 중국은 자기네 거로 둔갑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요하 문명도 그렇고 상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주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자기네 문화, 문명으로 많은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에게는 중국 문화, 중국 문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고인돌 유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계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고인돌 유적을 보면 거석이 엄청나게 크죠, 그죠? 예. 수십 톤에 해당되는 그런 거석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도권은 또 달라요. 네. 다음 페이지요. 당군조선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당군조선이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는가, 당군조선이 과연 국가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도 국가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영토는 지금 보시는 대로 비파형 동금이라든지, 그죠? 고인돌이라든지, 또 당군조선 시대의 그 복식 문화를 상징하는 청동 장식물이라든지, 또 희한하게 연나라의 화폐로 식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화폐, 명도전이 발굴된 영역도 이 당군조선 문명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명나라 화폐가 아니고 이건 당군 조선의 화폐다. 왜냐하면 앞으로 100년, 1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동전이 발굴되는 데가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죠. 그죠? 중국의 위안화 동전이 발굴되는 거는 지금의 중국이에요. 달러 동전이 발굴되는 건 미국이고, 너무나 상식하네요. 상식에서 출발을 하면 너무나 확신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학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떨려가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중도는 바로 이 당군조선 영역의 춘천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당군조선에 대해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됐지 않습니까? 그죠? 고인들부터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청동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옥기로 만든 검의 모습이 옥으로 만든 칼인데 중도 유적 겁니다. 뭔가 희한하지 않아요? 비파형 동금하고 어쩌면 그 이전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당군조선이 남긴 그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 그리고 돌무지 무덤, 적석총이라는 거죠. 그거 유산이 장군총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죠? 그리고 배와 관련된 유물, 거의 8,000년 전에 유물이 창녕, 경남 창녕에서 발굴된 것이 있는데, 울산의 바위에는 이렇게 배를 그린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한민족은 이미 수십 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 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당군조선이 한 국가가 아니고 9개 나라가 건설했다. 신백강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그 9개 나라가 연맹국가를 이뤘다는 것이 또 금동 유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 새 모양이죠. 새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 부족, 우리가 환웅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호랑이죠. 호랑이는 예족이거든요. 호랑이 토템하는. 그리고 오른쪽 보면 곰입니다. 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곰부족. 네, 맥족이죠. 그리고 또 그 곰 밑에 보면 여우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는 시리족. 늑대를 토템하는 민족입니다. 예. 유물로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문헌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당군조선이 그동안 치수 사업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 흔적이 제천에 가면 의림지가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조선의 달력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13개월 28일 달력인데 13개월 28일이면 364일이에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만 하루를 넣으면 365.25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 달력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주 그냥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달력을 4, 5천 년 전에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천 선생은 우리나라에는 풍류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도죠. 물론 지금은 그 기록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맥을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문 기록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청동고을에 그러한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사상. 네. 바로 이러한 사상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능하면 전쟁을 안 하고 이웃 부족과 연대를 하면서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연방국가를 건설을 해서 4,500년 전에 당군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2,000년 이상 이끌어온 그런 위대한 민족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돼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다음. 자, 그렇다면 이 중도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도 유적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4,000년 전의 당군조선, 고조선의 유일한 고대 도시 유적지입니다. 유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땅에 있지만 현재 우리 한반도에 이러한 위대한 4,500년 어쩌면 더
오랫동안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유적이 발굴된 것은 춘천 중도가 유일합니다. 네, 비파형 동검부터 해서 청동도끼, 청동골, 옥도끼, 그죠? 아까 옥검, 청동기 시대 환호, 또 철기 시대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네, 다음. 그리고 12,066기의 집터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이 8남매예요. 그러면 부모님까지 합치면 10명이에요. 1950년대, 60년대 10명이었는데 옛날에는 식구가 많은 것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1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한 가구당.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66기면은 제가 볼 때 15,000명 내지 2만 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도시예요. 근데 그게 그냥 도시가 아니고 행정구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수공업, 공장구역도 있고 경작할 수 있는 구역도 있고 또 무동구역도 있고 엄청난 도시계획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고인돌이에요. 중도에서 발굴된. 근데 아까 보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고인돌과 달리 이 고인돌은 작은 고인돌 수십 개가 이렇게 모여 있고 위에 덮개판이, 작은 덮개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큰, 그죠? 돌 보통 2개가 세워 있고 위에 큰 덮개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인돌의 원형은 중도 유적일 수도 있다 하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작은 돌을 움직이는 거는 몇 사람이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10톤이나 되는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백 명이 움직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권력이 강해졌을 때 더 큰 고인돌을 만들지만 어찌면 중도유적은 5,000년, 7,0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엄격하게 역사 연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고인돌은 지금 발굴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고인돌보다 더 이전의 것일 수도 있다 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런데 이 중도유적 관련된 자료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상중도는 과거에 북춘천하고 이 연결된 반도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번에서 8번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가장자리 쪽에 포구가 있었고 그리고 배들의 운항을 위해 가지고 수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9번하고 10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인 중도가 섬이 아니고 충청과 연결된, 다시 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천에 맥국 산성이 있었다고 그러고 왕궁터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 기록들과 이미 유적이 어느 정도 발굴이 됐는데 그것이 과연 얼만큼 자료로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중도와 춘천의 왕궁터와는 육지로 연결된 곳이다.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다 맥국의 수도였다라는 거죠. 당연히 왕궁이 있어야지 수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로와 포구와 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연구를 하면 제가 볼 때 엄청난 도시 유적, 제가 말씀드린 에페소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백제의 유적, 경주의 유적 2,0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도 유적은 4,000년, 5,000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중도 유적뿐만이 아니고 그거와 더불어서 춘천의 맥국산성, 우두산성, 왕궁터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해서 이 맥국이 문헌상에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군조선의 제후국인 맥국이라는 것을 검증을 해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춘천의 지성묘, 적석총 이 주거지 분석을 다 해보면 당군조선, 우리 고조선에 대한 대표 유적 유물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 빗살무늬 토기, 그죠? 비파형 동금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집터 해가지고 이 엄청난 것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드러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대 도시 유적이 이 춘천이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이 들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지금 예맹문화, 역사문화권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 BC 2000년 전이 아니고 AD 2000년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확실하게 맥국, 왕궁터, 산성 이런 쪽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만약에 중도를 포함한 이 춘천 지역의 맥국이 당군조선 유적지로 판명될 경우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민족 최초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춘천의 맥국 왕궁터, 산성, 중도가 갖고 있는 역사성 그 위상은 세계유산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경주 유적지나 백제 역사 유적지에 버금가고요. 어쩌면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이 아니고 4000년, 5000년 이상의 유적지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발굴해서 보존하고 맥국의 당군조선의 제국인 맥국의 고대도시 유적지로 잘 보존한다면 그동안 식민사관으로 훼손되고 또 중부의 동북 공정으로 당군조선 그 후예인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중국인들은 전락시켜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세계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는 1, 2, 3, 4번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등록된 세계 유산, 특히 이제 고대 도시 유적과 관련된 세계 유산, 그리고 고인돌 유적, 중도는 고인돌 유적이 또 있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이 네 가지 등재 기준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충족시키면 등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유적지를 현 상태로 제대로 보존하고 또 복원해서 관리하면 이미 세계유산에 등록된 고대도시 유적이나 고인돌 유적지의 등재 기준을 다 충족시킨다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요?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그 등재 기준을 참고를 해서 이 중도 유적지가 얼만큼 중요한가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위원이라면 그동안 고대 도시 유적지들을 참고를 하면서 기준 1을 봤습니다. 기준 1은 첫 번째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도시 유적지와 이 중도 유적지를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보니까 중도 유적지와 왕궁터, 산성의 고인돌, 거주지, 환상열석, 왕궁 유적, 산성의 유적들 이 구조물을 건축한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곧 당군조선의 제후국인 맥국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전환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로 전환하는 농업 공동체 시대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맥국의 기념비적인 건축물,
거주지뿐만이 아니고 왕궁터, 왕릉, 산성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동아시아 건축가들의 그 위대한 모습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의 발전 또는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다는 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중도 유적지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단군조선 제국인 맥국의 수도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 강역이 있었던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있었던 이 수많은 다른 8개의 단군조선 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고대 도시나 마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도시 중심에 있었던 행정관청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환상열석이라든지 이러한 도시 계획들이 주변 세계에 큰 본보기를 제공을 했고요. 특별히 아마 그 다음 페이지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 중도에서 발견된 옥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어떤 형태, 문양, 장식된 이미지들이 한반도나 단군조선의 다른 강역에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단군조선의 강역이었던 중도와 한반도 중국 지역에서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혹은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거를 봤을 때 중도도시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나아가 철기 시대에 걸친 도시 정주에 관한 이례적인 사례. 어쩌면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부터, 그죠? 기원전 100년 전까지 발달한 다양한 문화, 계층 사회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돌 유적은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4000년, 어쩌면 5000년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래 및 재래를 위한 거성문화 유산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계유산보다 선사시대의 기술과 사회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라고 세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이나 건축이나 기술의 어떤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다는 것이 네 번째 기준입니다. 이 단군 조선 맥국의 중도 유적지 왕궁터, 산성은 인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시기를 증명하는 기념비적인 거석구조물의 앙상블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인데, 말씀드린 대로 고인돌이나 환상열석, 왕궁, 산성은 이 맥국리에서 제작되었고, 그리고 건축 및 공학기술의 상당한 수준을 입증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는 거석구조물이 전문적인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전문적인 장인이 있었다는 것은 위계적인 인간 사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도 유적은 사전에 구상한 도시계획, 보세요. 지금 사진을 보면 명백한 도시계획의 흔적이 있습니다. 환호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자가 있고 수로와 포구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 정말 단구조선 문명의 뛰어난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다.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세계유산에 신청해서 등록을 하면 100% 중도 유적은 세계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중도유산의 등재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우리 한민족의 고대도시 문명을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은어 유적지, 터키의 에페소 고대도시, 퀘베클리 테페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도시 문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결국은 당군조선, 고구려, 부여를 지어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제의 식민사관, 황국사관은 당군조선을 뿌리채 뽑으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중도 유적지를 보존한다면 당군조선을 살리는 거죠. 네. 네. 세 번째. 관광객을 제가 봤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2023년에 4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10%, 춘천은 1시간 거리에 서울에서 400만 명이 방문한다면, 그래서 10만 원만 소비한다면 4천억이 돼요. 그런데 2배인 20%가 방문하면 1조 2천억이 돼요. 30%인 1200만이 방문해서 20만 원을 소비하면 2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숙박비용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야외 식물관 티켓이라든지 관광기념품 교통비를 다 합쳐가지고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요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더 정밀한 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석사까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경제 규모가 19년 자료를 보니까 8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춘천 중도 이 가치가 경제 규모보다 높은 거예요. 네 번째, 상중도의 생태를 복원하고 하중도의 수변 상태를 잘 보존을 해서 생물 다양성을 이렇게 보존을 한다면 상중도를 의암호 주변 섬들과 연계해서 자연생태 보존 지구로 한다면 자연유산에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그렇다면 중도와 이 생태 자연을 묶어서 세계 문화유산, 세계 자연유산, 다시 말하면 세계 복합유산에 등록을 하면 이 파급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다가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다음. 그리고 국가 브랜드, 지역 브랜드가 엄청납니다. 춘천시 국회의원, 춘천시 시장, 강원도지사에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춘천이 고대도시 유적지로 세계유산에 등록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지만 지역민들의 프라이드가 높아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 엄청난 자산을 더 잘 보존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당군조선 이 유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에 갖고 있는 유일한 고대 도시 유적지다. 그래서 맥국의 왕궁 산성들과 함께 등록하고 또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사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5가지 제안사항을 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는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지정 신청 보완 서류를 문화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정 보완해서 접수하라. 두 번째, 중도 유적 종합 보고서를 국회 혹은 국가유산청 강원도에서 발주해서 세계유산 등록 절차에 철저하게 준비하라. 세 번째, 의암호와 강속에 묻혀있는 중도유적과 그 유적을 추가 발굴하라. 네 번째, 맥국산성, 우두산성, 왕궁터, 중도유물과 유적, 춘천의 지성묘, 적석총, 주거지 등 맥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라. 다섯 번째, 그 다음 페이지요. 아니요, 그게 다섯 번째는 안 보이는데 중도유적 세계유산 등록을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서 시민, 정부, 연구소 등으로 구성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